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삼성전자 보통주는 거의 6만 주라 생각하시고 그리고 더 차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보통주 역시 같은 삼성주니까 삼성전자의 실적에 따라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삼성전자가 최근에 상당히 그 상승 곡선을 긋고 있는데, 제가 앞에 영상에서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에 대한 여러 언론의 기사를 종합해 보면 향후 그 기대감, 향후 파운드리에 대한 그 기대감이 상당히 반영이 많이 되어 있다. 그리고 파운드리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 그러한 합리적인 판단 말고는 특별히 내세울 건 없습니다. 아니면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미국 나스닥 기술주들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많이 소외를 받고 많이 눌려져 있던 그러한 상승 국면을 지금 최근에서야 그 코로나19 그 백신으로 인해서 차고 올라가지 않는가, 그런 뭐 합리적인 의심 말고는 특별히 들 게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제가 제목에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웬만하면 좀 부정적인 얘기는 잘 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데미지가 가는 건 당연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되겠죠, 삼성전자. 하지만 그 삼성전자가 큰일 났다는 그러한 얘긴데, 미국 마이크론 대표적인 그 낸드 업체죠. 낸드 프레시 메모리 업체입니다. 이 마이크론이 삼성을 제껴버렸습니다. 대단한 거죠. 저는 마이크론한테 삼성전자가 한 방 먹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삼성전자 주주로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 싶어서 여리저리 다 뒤져봤죠. 이거 역시 제가 다른 파운드리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역시나 우리 그 달봉이 구독자님들이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상황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역시나 그 마이크론이 낸드 프레시, 여러분들이, 저는 솔직히 기술 테크적인 건 자세한 건 여러분들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그 기술 테크적인 건 저도 잘 모르지만, 하지만 여러 정보에 대한 공유 자체에서는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수준의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구독자가 얘기를 해주신 그 마이크론이 삼성을 제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삼성이 그냥 초격차가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벌써 삼성전자는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삼성전자가 그 마이크론이 176단 3D 낸드를 세계 최초로 그 양산을 했다는 자체도 모르는 바도 분명히 아닐 거고, 거기에 따라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분명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마이크론한테 176단 3D 낸드를 세계 최초 양산을 했다는 걸 한 방 먹었지만, 삼성전자는 초격차로서 다시 한번 또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걸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삼성전자를 지금 상승 국면에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몇몇 그 구독자분들이 지금 들어가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종목, 기타 종목이 있겠죠. 물론 그 ETF도 있을 거고 종합 펀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초 본인이 가입을 한 시점이 누구 외부 그 지인을 통해서 주식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아니면 본인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본인의 몫이고 본인의 판단이고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투자를 하신 거는 존중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저는 펀드나 ETF 이런 부분, 저는 저의 관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추천을 해드리거나 리딩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과거의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삼성전자는 삼성이 우리 대한민국 코스피를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 그리고 코스피 시장의 거의 주가를 거의 나홀로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만약에 ETF나 펀드의 여러 묶음 상품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10종목이 있다면 삼성전자 홀로 수익률이 상당히 다 받쳐줬죠. 나머지 다 까먹었다면 삼성전자의 수익률 때문에 어느 정도 받쳐주고 다 올라갔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거는 과거의 데이터로서 팩트로 말씀드리는 거고, 향후도 삼성전자가 그렇게 할 것이냐,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향후에 저는 파운드리로서 삼성전자가 메모리에 이어서 충분히 실적을 낼 수가 있다고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 그 자신감이 삼성전자를 모니터링을 하고 삼성전자 실적 전망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계속해서 공유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삼성전자를 모니터링하는 건 당연히 주주로서 제가 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 영상을 여러분들이 참고만 해주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공유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이크론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론이 그 지난 얼마 전이죠. 그 한국을 제치고 176단 3D 낸드를 세계 최초로 양산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3D 낸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가 있습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는 그 D램과 낸드가 있겠지만, 그리고 비메모리는 뭐 파운드리,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가 있겠죠. 물론 삼성전자가 메모리 이외에 시스템 반도체, 즉 비메모리, 파운드리 분야를 세계 1위를 하겠다는 그런 목표로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분야 이외에 그 메모리 분야입니다. 메모리는 삼성이 부동의 1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 1위에 대한 자존심에 한 방 먹은 거죠. 마이크론이 고작 그 낸드 프레시, 여러분들이 낸드 프레시 이 점유율만 보더라도 고작 5위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이 마이크론이 세계 최초로 그 176단 3D 낸드를 양산을 했다는 게 저는 믿기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다 종합해 본 결과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는 그 내용이 뭐냐면, 삼성전자가 현재 2020년 2분기까지의 자료인데 부동의 1위죠. 31%고, 그리고 하이닉스는, SK 하이닉스는 얼마 전에 인텔을 인수한다는, 아직 100% 결정은 난 건 아니겠지만 함께 묶어서 무려 점유율이 23%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키옥시아, 일본 업체죠.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는데, 삼성전자의 그 부동의 1위를 마이크론이 감히 기술력이나 모든 면에서 다 현재 다 이게 최초로 양산을 했다는 게 모든 게 앞질렀다는 말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메모리 업계에서 그 낸드 프레시 적층 경쟁이 엄청나게 불붙고는 있지만, 그 세계 3위 메모리, 지금 현재는 아마 3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조업체인 그 미국의 마이크론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국내 기업들을 완전히 제껴버리고 세계 최초로 176단 낸드 프레시를 출시했다고 하는데, 참 한숨이 납니다. 9일입니다. 지난 그 마이크론이 5세대 3D 낸드라는 그 명명한 그 176단 낸드 프레시 메모리를 업계 최초로 양산을 해서 고객사에 출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이크론에 따르면 그 5세대 3D 낸드가 기존에 이제 96단 낸드보다 적층수를 한 40% 정도 증가시키고, 다이 크기를 한 30% 줄이고, 쓰기와 읽기 시간 지연도 한 35% 감소시켰습니다. 물론 이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월등히 향상이 됐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마이크론이 176단을 단일 칩세트로 구성을 했는데, 그 구성했다는 게 88탄 칩을 이중으로 쌓는 것보다 더 까다로운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단일 칩셋 자체가 더 많은 층을 쌓을수록 그 균일한 구조를 쌓기가 어려워지는데, 마이크론은 이와 함께 그 현재 주력인 3D 낸드보다 2배 이상 빠르고 쓰고 지울 수 있는 그 2세대 RG 기술을 적용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 나름대로의 노하우겠죠. 마이크론 5세대 3D 낸드가 마이크론 싱가포르 팹에서 그 양산이 돼서 고객사에 출하가 된다고 하는데, 마이크론 관계자들은 향후 모바일 기기나 그 저장 공간, 자동차 전자장비,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즉 SSD죠. 거기 176단 낸드 플래시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마이크론이 그 이번에 공개한 그 5세대 3D 낸드 이전의 최대 단수가 삼성전자가 지난해 세계 최초로 양산을 시작한 128단이었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128단 낸드를 고객사에 납품하고 있는데, 이 128단을 넘어서 버린 거죠. 삼성전자가 여기에 여기에 뭐 충격받을 수가 없는 이유가, 삼성전자는 더블 스택 최초로 적용한 차세대 낸드 프레시 7세대 V낸드 평택 사업장 P2 생산 라인에서 내년에 이제 본격 양산할 계획이라 합니다. 좀 그 시기적으로 상징적인 그 마이크론의 그 최초 양산이지만, 삼성전자가 그간 그 회로에 전류가 흐르는 그 구멍을 한 번에 뚫는 그 싱글 스택 기술을 적용을 해왔습니다. 삼성전자는
하지만 그 단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를 두 번에 나눠 가지고 더블 스택으로 사용하기로 했는데, 이 업계에서는 한 7세대 V낸드가 삼성전자의 160단 이상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거진 미국의 마이크론 176단과 맞먹을 정도의 그러한 기술까지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본격적으로 양산을 할 계획이라는데, 뭐 본격적으로 뭐 양산한다는 게 2020년 3분기 얼마 전 그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마이크론의 그 176단의 3D 낸드를 양산을 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도 분명히 내년에 본격적으로 양산을 한다는 계획이고, 물론 삼성전자의 점유율로 봤을 적에는 마이크론의 그 176단은 물론 엄청나게 위협적인 그러한 기술로 보이지만, 삼성전자 역시 그리고 SK 하이닉스 역시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안심을 할 수 없지만 향후 그 중국의 그 양쯔 메모리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는 부동의 1위지만 당연히 삼성을 노리고 있는 그러한 업체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양쪽 메모리 테크놀로지 역시 지난 4월에 그 128단 3D 낸드를 샘플을 스토리지 컨트롤러에서 공급업체에 그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연내에 128단 그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물론 업계에서는 그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율이나 모든 면에서 뒤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로서는 그 긴장의 끈을 결코 놓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그리고 삼성전자에 또 크나큰 또 희소식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이 발표가 나온 지 불과 며칠 뒤에 삼성전자는 그 10일에서 12일까지 온라인에서 열리는 그 프레시 메모리 서밋 2020을 참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 참 이 내용이 나오고 나서 또 이 내용이 나오는 걸 보고 역시 삼성전자다, 이란 생각을 해보는 게, 여기서 얘기가 나온 게 삼성전자와 그 SK 하이닉스가 글로벌 메모리 제조사들이 그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이 신기술하고 신제품을 공개를 했습니다. 또 상당히 또 긍정적이죠.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러한 걸 냈는데, 물론 마이크론의 그 176단을 모르는 바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이 SSD가 그 반도체를 결합한 저장 장치로 기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대체하는 차세대 저장 장치인데,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그 고사양 기업용 SSD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하고 기술력을 강화해서 미래 먹거리를 적극 키우겠다는 전략을 내놨습니다. 스마트 SSD나 CSD가 데이터베이스 관리나 그 비디오 처리, 인공지능 레이어, 복잡한 검색 및 가상 회의나 같은 그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데이터 처리 성능이 10배 이상 높였습니다. 특히 그 삼성전자가 자일링스, FPGA, 자일링스는 그 AMD가 인수할 기업이죠. 자일링스의 FPGA 즉 프로그래머블 반도체를 구동이 된다고 하는데, 업계 최초입니다. 이것도 역시 삼성전자 그 적응을 한 그 컴퓨팅 스토리지 플랫폼인데, 스토리지 플랫폼으로서 삼성전자의 스마트 SSD가 내년 1월에 정식적으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AMD가 그 지난달 말에 그 무려 350억 달러 인수를 하면서 주목받은 그 자일링스 FPGA 그 칩 분야의 강자로 그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서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데, FPGA가 사용자의 그 용도대로 회로를 개조할 수 있는 칩을 일컫는다는 말인데, 삼성이 이번 그 플래시 메모리의 그 서밋으로 인해서 4세대 SSD 기술도 공개를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 최근에 그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을 인수하는 그 SK 하이닉스도 이번 서밋에 참가해서 SSD 신기술을 공개를 했죠. 역시 그 미국의 마이크론이 이러한 정보를 내밀면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역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플래시 메모리의 그 서밋에서 그 웨스턴 디지털이나 그 마이크론, 키옥시아 등 세계 5대 낸드 업체들도 총출동을 했는데, 반도체 업계에서 그 낸드 플래시 시장이 최근 미래의 중요한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이 전 세계 낸드 플래시 시장이 한 2019년에서 2024년까지 연평균 한 13.2%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2024년 낸드 플래시 시장 규모가 850억 달러, 약 95조로 올해 전망치 592억 달러, 약 65조보다 50%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는데, 2024년까지 가히 폭발적이네요. 파운드리 역시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는 내년을 기점으로 50% 정도
파운드리 점유율이 상승을 할 것이다. 삼성의 그 현재 점유율에 대비 삼성전자로서는 호재가 계속해서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그 낸드 프리시 시장 가운데 그 기업용 SSD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이번 그 삼성전자가 미국의 마이크론의 그 176단 그 발표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솔직히 삼성전자가 10월 이번 10일에서 12일 온라인에서 그 펼쳐지는 프레시 메모리 서밋에서 참가해서 이번에 내용을 발표한 이러한 내용이 오히려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역시도 176단의 그 기반 SSD도 공개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미국의 마이크론의 그 176단 양산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삼성 역시 내년의 기점으로 초에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들어간다면 크게 놀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좋은 장이 아마 또 열릴 것 같고 지난 밤에 미국의 그 기술주 역시 또 반등을 했습니다. 주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지만 실적이 받쳐준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후에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